네, 총회 내무부장입니다. 저는 신천지 성도 관리를 하는 담당 부장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관련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와 하나 되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적극 다 제공을 하였습니다. 일부 얘기가 신천지에서 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일별로 어떻게 자료 요청이 왔고 또 자료 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오후에 코로나19 관련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교회 성도인 거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바로 그 31번째 확진자의 예배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많은 사람이 예배를 한 공간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확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하에 먼저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화요일 질병관리본부 및 대구시와 바로 협력하여 31번째 확진자가 2월 9일과 16일 오전 8시 대구교회에서 예배 드린 명단 제공을 요청하여 2월 19일 오전에 1,001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또 확진자가 생겨서 이후에 당일 예배 드린 사람을 추가하여 알려달라 하여 9,294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 시설 폐쇄 및 자가격리에 급하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조금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질병관리본부에서 2월 중에 대구교회를 방문한 전국 신천지 성도 명단 요청 공문을 총회로 발송하여 201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201명은 대구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서 2월 중에 대구교회에 예배를 드린 사람 명단이었습니다. 이후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추가 명단을 요청하여 50명의 명단을 추가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중순부터 2월 중에 대구교회를 제외한 전국 신천지 성도 명단은 총 251명이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참석한 인원을 요청하여 전국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파악된 숫자가 49명이었고 그 49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참석한 인원 3명이 더 있어서 포함하여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총 52명이었고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였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북 지역 성도 현황 명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대구교회를 제외한 포항, 구미, 경주, 안동 4개의 교회 총 4,036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1월 말부터 2월 중에 대구 성도가 타 지역 예배 활동에 참여한 명단 요청을 하여 이것은 대구교회 성도가 2월 중에 타 교회로 타 지역에 있는 다른 우리 신천지 교회 방문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참석한 명단 요청하여 256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천지 자체적으로 대구교회를 제외한 전 성도 중 발열 및 기침 등 유증상자를 조사하여 110명의 명단을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였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 교회 이외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교회 명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되는 교회는 요한지파의 과천교회와 부산의 안드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과천교회 2월 16일 9층 소성전에서 정오 예배자 명단 1295명과 부산 안드레 교회 2월 12일 수요일 6층 성전에서 저녁 7시 예배자 명단 509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일 시간 전체 인원을 요구하여 과천교회 5,761명과 안드레교회 3,501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천지 예수교회 국내 전체 성도 면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1만 2,324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21만 2,324명은 국내에 있는 신천지 성도 숫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오해가 되어서 해외 숫자가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은 언론에서 전체 인원을 주지 않았다고 한 숫자입니다. 그리하여 2월 26일 수요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천지 예수교회 해외 전체 성도 명단을 또한 요청하여 33,281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25일과 26일 양일해서 전체 24만 5,605명의 명단을 다 제공하였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천지 예수교회 전체 교육생 명단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국내 54,176명, 해외 1951명, 총 65,127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또한 필요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서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명단이 다르다고 한 이유는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회 명단을 요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체 성도 가운데에서 그 지역의 주소지를 그 주소지별로 주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자체에다가 또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을 작업한 사람은 우리 총회 행정서무가 있습니다. 총회 행정서무를 통해서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단 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위 명단 제출이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허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경기도청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데이터가 있는 곳에 같이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그 랜덤으로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라는 것을 다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저 하나만 네, 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봉님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추가로 제출한 교육생 명단 어떤 기준으로 6만 5천 명을 다 추린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시점, 지금 2월 달에 있는 현재 시점에 있는 성도의 그 교육생의 명단을 다 제출했습니다. 네, 다음 저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저 아시아경제 김봉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신천지 교회 특성상 감염자가 많이 있을 수 염려돼서 자체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에서 이렇게 코로나의 확진자가 급격히 대량으로 확산된 이유가 뭐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그 걸린 사람에 대한 이동 동선에 대한 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건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를 보기에는 아까 자체적으로도 많이 확산될 염려가 있어서 조사를 먼저 하셨다고 하는데 판단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저희는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확진이 될 수 있다라고 자체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굉장히 밀접한 상황에서 그 예배를 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한 공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1명이라는 그 9일과 16일을 합치면 1,000명이라는 시간에 그 성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네, 여기. 네. 여기. 이후에 나옵니다. 네, 해외 선교부장님이 해외를 담당한 해외 선교부장님이 그거는 답변해 주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교회도 다닥다닥 붙어 앉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 신천지도 그냥 바닥에 앉을 뿐이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신자 수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 교회랑 신천지 교회랑?
그것도 다시지만 그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 질문해. YTN의 이현아인데요. 그 아까 이제 명단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시긴 했는데 25일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말하기를 22명과 20명 관련해서 전혀 새로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장한 것이 서버 삭제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했던 자료는 대구교회를 제외한 타 교회에서 대구교회를 방문한 사람의 명단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경기도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민이 2월 중에 그 대구교회를 방문한 숫자의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명단이 확인한 숫자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도청에서 파악해간 숫자는 뭐냐면 대구교회 이거는 저희가 드린 건 경기도민이 대구교회를 간 사람에 대해서 보냈던 것이고 그때 경기도청에서 가져간 자료는 대구교회 성도 가운데에서 경기도 주소지 있는 사람이 2월 9일과 16일 날 예배 참석한 숫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명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서버는 삭제한 적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서버를 가져갔기 때문에 대조해보면 아십니다. 그 부분에서는 삭제한 적 없습니다. 네, 저 채널A의 정현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습니다. 이 교육생 명단 처음에 신도 명단 제출할 때는 교육생 명단 제출 안 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가 나중에 이 교육생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해서 제공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신도 명단 제출할 때는 이 명단을 왜 누락을 시켰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 교육생 명단은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 요청한 거는 우리 신천지 성도에 대한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생들은 우리 신천지 신도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이후에 우리 해외 선교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 겁니다.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먼저는 신도 명단만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하에 교육생 명단까지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교육생 명단을 그때 요청하자마자 공문으로 발송했을 때 줬습니다. 교육생 명단에 허위 번호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그 자세한 거는 우리 해외 선교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저기 행정서무님 나오셔서 그럼 먼저 해외선교사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신천지 총회 해외 선교부장입니다.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이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세계 시민들도 이를 함께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적인 감염이 발생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신 부분들 잘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어떻게든지 발맞추어서 진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해왔던 전도의 방법이나 또 저희들이 진행해왔었던 어떤 전도 외에 뭐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 또 선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오직 방역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운영해왔던 문화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모든 시스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저희는 방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세워진 이후로 이렇게 모든 교회 예배를 중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장소를 공개하고 또 모든 명단까지도 또 이렇게
또 제공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에게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희 성도분들의 마음, 또 성도분들의 어떤 오해로 인한 핍박, 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훨씬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모양으로든 협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단과 교육생 명단 그 이외에도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로도 그럴 것입니다. 혹이나 저희가 더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 저희는 협조할 것입니다. 저희 신천지 현재 부동산이 있습니다. 1,900여 곳 부동산 모두 폐쇄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부분이든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요청하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 경증의 환자라든지 확진자라든지 뭐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말씀들 구체적인 내용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부동산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천지는 처음으로 1,100여 곳의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1,100여 곳의 장소는 교회, 사무실, 교육관, 모임방, 선교센터, 선교교회, 문화센터, 세미나실, 학생회 센터 등 신천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을 통해서 혹여나 이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모일 수 있는 곳 1,100여 곳을 공개했습니다. 그 1,100여 곳 신천지 총회에서 파악되었던 당시의 부동산은 1,747개였고 그 1,747개 중에서 647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수의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토지, 숙소, 사택, 매점, 복음발홀, 창고 등의 장소로 이런 부분들은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1,100여 곳의 부동산 중에서도 주소가 틀리다 또는 장소가 누락된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신천지 부동산 현황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12지파를 통해서 물어보고 거기서 조사된 인원들을 따로 조사한 것을 기록하여서 총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어떤 서버 형태나 어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된 것에 총회로 보고가 된 것에 한해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고 저희가 장소를 공개했을 시에 1,747개의 부동산이었고 그 중에서도 공개된 곳이 주소가 틀리다 또 누락되었다는 제보가 있어서 다시 확인을 12지파를 통해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이미 폐쇄되어 있었던 곳 총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미 지파에서 폐쇄되어 있었던 곳 교회에서 23곳이 있었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보고가 누락되어 있던 곳이 179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교육관 5건이 있었고 선교교회 8건이 있었고 선교센터 9건이 있었고 모임방 23건 또 문화센터 122건 예배실 2건 사무실 10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모두 포함한 현재까지 파악된 신천지 부동산의 개수는 1,903개소입니다. 기존 전체 부동산 1,747건에 폐쇄된 곳 23건과 보고되지 않아서 다시 취합한 곳 179건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6월절 총회 발표 자료 중에 1,529건의 부동산이 있다라고 된 것에 대해서 그 내용과 그러면 왜 이 숫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9곳의 부동산 개수는 실제 장소 수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사당 선교센터라고 하면 사당 선교센터 중등 강의실이 있고 고등 강의실이 있습니다. 중등 강의실은 사당 1동에 있고 고등 강의실은 사당 2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합쳐서 저희는 사당 선교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증설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겹치는 곳들을 제외하고 증설을 제외한 부동산 그 선교센터라는 교육곳 장소 명칭으로 봤을 때에는 1529건으로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건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선교센터에 대한 부분, 교육생에 대한 부분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폐쇄는 19일부터 했습니다. 19일부터 모든 교육 휴강을 공지했고 또 아울러 19일부터 21일까지 모든 장소를 소독하고 자체적으로도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교육생 명단 공개를 한 것은 처음에는 시온기독교 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장소에 출석한 모든 교육생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생 명단은 방역당국에서 구두로 요청이 있은 후에 명단 제공 방법을 협의하여 공문을 접수한 당일, 저희 공문이 접수된 당일 모든 교육생의 명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성명과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네, 그 일자는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모든 교육생의 숫자를 공개해달라고 공문을 받은 것은 2월 27일이었고 그 27일 공문을 받고 저희가 제출한 숫자는 국내 교육생 54,176명 그리고 해외 교육생 1,951명 해서 총 65,127명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혹여나 2월 27일에 공개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생들은 사실 신천지에 정식으로 교적을 등록하고 신천지에 소속된 인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주셨기 때문에 2월 27일에 정식적으로 저희는 모든 명단을 공개할 것을 모든 명단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당일에 바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명단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교육생이 발생하여 방역당국에서 3월 1일 오전에 신천지 측에서 연락이 안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교육생의 명단에 담당 전도사의 명단을 함께 추가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담당 전도사와 함께 협조하여서 함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교육생 정보가 허술한 것은 왜 그런가라는 아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육생들은 아직 저희 성도가 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만큼의 확실한 정보를 저희가 일일이 필수로 기록해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소가 미비한 저희가 주소를 파악하지 못했던 교육생이 5,337명이 있었고 또 연락처가 미비한 교육생이 895명이 있었고 또 주소나 전화가 없는 교육생도 1,919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8,145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교육생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 선교부장이기 때문에 해외와 또 많이 걱정하시는 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천지 해외 성도는 약 33,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우한에 357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한에 처음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은 2010년입니다.
2010년 당시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던 분이 원래 중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향인 우한으로 돌아오시면서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나 2018년에 중국 당국에서 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종교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 6월 15일부로 우한에 있는 모든 장소를, 모든 예배당을 폐쇄하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적으로 해외 수많은 곳의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120명의 성도가 넘으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120명이 넘지 않으면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우한에 교회라는 장소는 폐쇄가 되어 있었지만 2018년 이후로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12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자로 해서 이제 우한에 120명이 넘었으니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한에 있는 성도의 숫자는 357명이고 저희는 성도의 출입국을 서버를 통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와 같은 기능이 저희에게는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입국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도 이제 알리게 되었었고요. 최근에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해외 교회 33,000명 중에 우한에 교회를 두고 있는 357명에 대한 현황이었었습니다. 네,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성도 21만 명이 우한에 다녀왔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 모든 21만 명에게 다 물어볼 수 있는 행정력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모든 장소가 현재 폐쇄되어 있고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현재 방역당국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 있는 인원들의 왕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저희가 이것을 모든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 성도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정부와 당국에 저희는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만약에 예배를 드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출입국 인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해 주셨다면 그 인원들이 혹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전염병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는 방역당국에서 확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수긍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부가 발견해 주신다면 오히려 이 전염병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노력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발견된 인원이 누구인지 저희는 통보받지 못했지만 모든 명단을 공개한 이후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외 성도의 명단까지도 전체적으로 한 명도 남김없이 공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우한에 있는 357명의 성도는 저희는 해외 선교 방식이 한국에서 선교단을 해외로 파견하는 방식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라는 국가는 해외 다른 국가의 선교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 당국과도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한국에서 파견자를 보내지 않았고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에 있는 357명은 그중 356명이 모두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라오스 국적자입니다. 그 한 명의 라오스 국적자는 2015년에 라오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은 라오스에 있지만 라오스는 아직 공개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도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교적을 우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중국인이고 한국인이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8년 6월부터 모든 예배를 중단했기 때문에 혹여나 국내에 있는 성도가 우한에 방문해서 우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국내 성도가 우한에 방문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모든 예배는 중국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 7월 저희 법무부 발표를 보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42명이 들어왔다라고 보았고요. 그 42명의 명단을 제공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 듣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법무부 측으로 요청할 때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발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희는 모든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돕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하실 기자님, 저기 우리 여 기자님. 네. 네, 저 이데일리 손혜연인데요. 혹시 오늘 기자회견 전에 정부나 지자체랑 뭐 따로 얘기를 좀 하시거나 협의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혹시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정부나 지자체랑 뭐 협의하시거나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부나 지자체와 늘 협조 관계 속에서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직 협조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되지 않은 지자체에도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하지 못할 것은 없다 생각하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방역입니다. 이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저희는 믿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노력을 믿으며 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해야 될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쪽 기자님. 방금 이만희 총회장께서 음성으로 받으셨다는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사설기관으로 나온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답하시고 저기. 네. 예, 저 먼저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SBS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이제 모든 공개한 장소 중에 그 뒤에서 저 멀리서 말씀하셨는데 합숙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합숙소 말씀을 안 하셔서 사실 합숙을 한다면 가장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혹시 합숙소도 공개를 하신 건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장소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했던 부분 중에는 이제 숙소 인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에 대한 부분들은 모임 장소가 아니어서 그것은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역 당국에는 모든 1,900여 곳의 숙소를 포함한 장소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기자 마이크. 방금 아까 이만희 총회장께서 이제 사설기관에서 음성 판정 받았다라고 아까 이제 페이퍼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사설기관에서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새로운 입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확인이 되신 건가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또 해결해 나가고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저 채널A 정현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성교부장이 어제 CNN하고 인터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CNN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신천지 탓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협조한다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정부가 정말 신천지 탓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재확인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총 회장님 이제 사진 촬영된 게 지금 인터넷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계라고 지금 뭐 인터넷에 나오고 있다는데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CNN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NN과의 인터뷰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을 대화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거기서
정부의 정부가 저희를 피해자로 몰고 간다라는 이번에 국내에서 난 기사를 보고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저의 발언에 의해서 잘못된 오해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네, 그 인터뷰 과정 중에도 저희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나 저희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협조하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었고 오해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당시 발표했던 42명에 대한 부분들 아까 그 기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7월이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무부에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저희는 그것이 정부가 저희를 뭐 피해를 몰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혹여나 그 기사를 보신 분들도 저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 시기에 관해서는 뭐 답변할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부분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자, 네, 마이크.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저 MBN의 전민석 기자라고 하고요. 그동안 명단 제공을 했을 때 미성년자가 빠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성년자 빠진 얘기는 여기서 계속 안 하신 것 같아요. 미성년자는 왜 빠졌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숙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숙소 같은 경우에도 그 집회를 하는 데가 아니라서 빠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외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역을 가장 신경 쓴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정말 방역을 위해서 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면 학생회와 유년회입니다. 학생회와 유년회. 네, 저희는 신천지 행정은 일반 공무원 사회나 일반 시도의 행정보다는 교회 단위의 분류 또는 부서 단위의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과천교회라고 했을 때에도 과천에 사는 사람만 과천교회가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과천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전체 명단 중 과천 주소자를 한 숫자와 과천교회 성도 숫자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 입장으로 미성년자라는 표현과 학생 유년회, 저희는 학생 유년회는 이제 중학생 이하의 이제 인원들을 유년회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중학생 이상으로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여기를 이제 학생회로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런 인원들인데 학생부와 유년부의 명단을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명단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협의 과정에서 미성년 환자들 또는 학생 유년회 인원들에 대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사항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숙소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제적으로 모든 그 숙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당시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나 교육을 하는 곳, 이곳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1,100여 곳을 먼저 공개를 했고요. 그 외에 숙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임이 곧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멈추는 것,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것도 또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방역을 위해서 협조하며 모든 부분들 나아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검찰 조사 어제 받으셨다고 하는데 누구 조사 받으신 거고 지금 뭐 이만희 회장님 마이크 드려요. 받으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 어제 수원지검 가서 검찰 조사 받으셨다고 하는데 누구 참고인 조사 받으셨는지 뭐 그리고 이만희 회장이 어쨌든간 피고발 되신 건데 언제 뭐 검찰 쪽에서 나오라는 뭐 그런 어떤 언질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접했을 때 최측근, 뭐 최고위층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섭외부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희가 요 내부에서 확인해봤을 때 저희의 현재 직책을 가진 분은 중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신 분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직책이 있으셨다가 이제 지금은 저희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방역을 했나요? 했으면 언제 했나요? 평화용전. 이 장소의 방역은 이제 모든 것을 경기도라든지 지자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회장 말씀 날짜라든지 그런 거 좀 검찰 쪽에서 협조 같은 거 연락이 왔는지 답변을 하네요.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만희 쪽에다 말고 수뇌부들도 그럼 지금 검사를 받은 건가요? 다 음성이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네, 저도 검사를 받았고요. 네, 저도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설기관에서 받으신 거예요? 사설기관이요? 네, 과천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과천보고소에서 받으신 거고 그 총회장만 사설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보통 주소지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안내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소지가 각각 저희도 교회 소속으로는 묶여 있지만 주소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소지에 있는 방역 당국이나 시 당국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협조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저기 행정서무신 서무님께서 모든 자료를 넘기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행정서무님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교회 총회행정서무 권보배입니다. 앞서서 내무부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학생유년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까 좀 중복이 되긴 하지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천지 교회 교인 명단 제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한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와 질본 모두 해당 직원이 직접 총회 사무실에 와서 서버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소지만 뽑아갔고 질본은 전체 명단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경찰과 공무원을 대동하여서 압수수색의 형식으로 명단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신천지 교회의 의도적 명단 누락은 가능하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와 질본이 신천지로부터 받은 명단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자필로 써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신천지 교회는 요청대로 가감 없이 명단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요청사항은 3가지였는데요. 첫째, 국내 전체 성도 중에서 경기도 주소지로 된 성도 명단과 그리고 2월 9일과 16일에 대구교회 출석자 그리고 2월 16일 과천교회 출석자 명단이었습니다. 요청 항목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 주소 이렇게 총 5개 항목이었습니다. 교적부 웹사이트에서 일일이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더니 서버에 직접 연결해서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자가 서버에서 직접 검출한 자료이므로 검색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검색 명령어 쿼리문 또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자료는 USB에 파일 4개로 해서 담아가셨습니다.
당시 경기도 주소지 성도수가 총 33,582명이었습니다. 이틀 후 2월 27일 경기도청에서 직원 2명이 다시 찾아와서 1차 제출한 명단 33,582명 중에서 연락처가 없는 1,074명에 대해서 이들은 대부분 학생 유년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가족 어머니의 이름과 연락처를 추가로 파악해 갔습니다. 이때 신천지 사명자 6명이 당시에 오셔서 명단 확인 작업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5일 저녁에 질본에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국내 성도 전체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항목은 경기도에 제출한 명단과 동일합니다. 5가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 주소인데요. 역시 개발자가 서버에서 직접 검출한 자료이므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검색 명령어 쿼리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는 학생 유년의 파일 하나, 그리고 그 외의 성도에 대한 파일 하나 해서 총 2개 파일로 USB에 담아 가셨습니다. 그때 국내 성도 학생 유년이 16,680명이었고 그 외에 195,644명, 그래서 국내 전체 성도가 212,324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26일 질본에서 해외 성도 명단도 요청을 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때도 학생 유년 파일 하나와 그리고 일반 성도 1개 해서 2개로 전달했습니다. 항목은 국내 성도와 동일하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 주소 이렇게 5개입니다. 당시 해외 성도 학생 유년이 205명, 그 외에 33,076명, 그래서 해외 전체 33,281명에 대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후 질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기도에서 받은 명단하고 우리가 준 명단이 다르다면서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분은 해외 성도였습니다. 현재 다대우 지파 유역교회 소속이었는데요. 교적부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양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질본에서는 국내 성도 명단에서만 찾아보고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질본에서는 각 지자체로 명단을 전달할 때 주소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 분류를 주소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파와 교회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교회로 명단 요청을 하면 당연히 주소지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교회의 경우 대구교회에서 성도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했고 대구시는 질본에서 받은 대구 주소지 명단을 비교했다면 기준이 다르므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명단이 맞지 않다, 은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한 교족부상에 기록된 주소가 현재 성도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후 총회에서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지파와 교회, 부서 항목이 추가로 명시된 전체 명단을 다시 질본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7일 센터 교육생 명단도 요청해 오셔서 국내와 해외 나누어서 파일 2개로 전달했습니다. 이거 역시 국내 53,176명, 해외 1,951명 해서 전체 65,127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센터 교육생의 경우는 연락처나 주소가 없는 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교육생의 담당 전도사 이름과 연락처까지 모두 포함해서 상세히 다시 전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최초로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과 광주 그 외에 여러 출석자 그리고 심지어 군입대자 명단까지도 다 요청해서 실시간으로 다 명단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는 전문 행정기관이 아닌 신앙단체입니다. 성도들 주소가 변경되어도 성도님들이 제때 말씀해 주지 않으면 교족부에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정말 저희들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 지금 또 많은 사명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행정력으로 현재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대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명단 관련해서는 이후로도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든지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런 질문은 제가 받지 못합니다. 저는 명단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아니, 그 부분은 저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은 다 네, 끝나셨어요?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네, 해성교 부장님이 다시 질문 좀 더 받으셔야 되겠네. 네, 저희 총회장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선별진료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누가 지정하는지 또 어디서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어쨌든 국가에서 방역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료기관명을 저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선별진료소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 마귀에 대한 부분, 코로나가 마귀의 짓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신앙인이고 또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역사 또 마귀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또 알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고 또 좋은 일을 주시고 좋게 인도하신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믿는 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도자로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이 아닌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마귀로 인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힘내어 극복하자라는 어떤 종교와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과학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종교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희 총장께서는 종교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과학적 또 의학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들은 방역 당국에 계시지만 저희는 종교 지도자 또 신앙인으로서 또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더 힘내서 이 사태를 함께 극복하자는 격려의 메시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진 분들과 또 많은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와도 지금 협력적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번 사태가 발생되고 너무나 공무원분들이 애쓰시고 또 의료진들이 너무나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또 많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만 저희에게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을 주신다면 저희도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태를 빠르게 종식짓고 모든 국민께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종교 수뇌부들 상대로 사진자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네, 저희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짓는 것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발빠르게 협조하는 것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HJ 매그노리아 병원. 예예. 아마 예전에는 청신병원이라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네.
이어진 뒤에도 여기 그 스탠치 측에서는 자가격리 하십시오라고 신도들에게 공지를 한 뒤에도 모여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포착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우려되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교단 측에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더 하셨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 대남병원 방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 당국에 모든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그 인원들은 총 52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대구 경북 인원이 저희가 파악하고 물론 모든 자세한 것들은 정확하게는 방역 당국에서 확실하게 파악해주고 또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든 결과를 나타내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구 경북의 그 대남병원 방문자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이 양성자 6명, 음성 5명, 총 29명으로 그리고 보건소 검사 무증상자 29명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타 지역 분들,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은 음성 5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셨고 또 7명은 무증상으로 보건소 검사가 없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은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겠지만 대남병원 방문을 통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여기 계신 양성으로 나온 6분들은요 그 후에 대구교회 예배를 참석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대남병원에 방문했던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옮겨 전파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대구 경북 지역 중에 대구교회 성도들만 양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것은 방역 당국에서 또 조사에서 밝혀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만희 받은 그 병원이 지금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알려져가지고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종교적인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경기도라든가 지금 검증된 데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이곳에는 선별 진료소이기 때문에 받았고요.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집단합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집단합 숙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집단합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총장님께서 외부에 나갔다 오신 것은 검사 받으러 다녀오신 것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 부회장님께서 그러면 나오신 게 2월 17일 이후에 그때 한 번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주부장님 아까 2월 17일부터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 그때 여기 17일 오신 이후에 조사받으러 한 번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며칠에 나오신 거예요? 2월 17일 날에 여기 오셨고요. 검사 받으러 2월 29일 날 저녁 때 병원에 잠깐 다녀오신 거 외에는 계속 계셨습니다. 그냥 총장께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갔다 오시고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고 평소에는 여기만 계속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2월 17일 날 여기 오시고 나서 제가 계속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2월 17일 날에 여기 오시고 2월 29일에 검사 받으러 잠깐 다녀오신 게 외출한 건 답니다. 정확히 검사를 언제 누구한테 하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의무 기록 4번 증명서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사진 찍어서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추운 가운데 와주신 그 언론 기자분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또 저희 총회본부 또 언론팀 그리고 연락 주시면 또 이후에 모든 내용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날씨가 좋지 않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